안녕하세요. 피나클 컨설팅의 대표 제이든박이라고 합니다. 금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탑티어 학교들이 원치 않는 extracurricular activities들은 어떤 건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학생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본인 자제분을 설명하는 데 있어 우리 아이는 공부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는 뭔가 특징이 없어요. 대회 준비는 해봤지만 결과는 없습니다. 아니면 대회 준비 해본 적은 없고요. 학교 활동을 남들이 하는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뭐 리더십 포지션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없다고 한다면 뭐 미래에 생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전공은 뭐 강하게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좋은 학교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학교는 있는 편인 거죠. 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좋은 학교에 탑티어 학교에 간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EC들을 준비를 해서 내 스토리를 원서를 쓸 때 강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학교들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다라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설명을 드리면서 반대로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이 EC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피나클 컨설팅의 대표 제이든 박이라고 하고요. 지금 보딩스쿨, 외국인 학교, 국제학교, 특목고 학생들과 입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커먼 앱에는 이 C는 어떻게 들어가냐, 5개의 상으로 10개의 액티비티를 적게 되는 겁니다. UC는 대부분 이제 지원을 하실 테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UC는 20개 액티비티스가 들어가게 됐죠. 결국은 내가 그 EC를 해가지고 칸을 채우는 거예요. 이 미국 입시의 이 핵심은 뭐냐면 나의 열정, 나의 관심사, 내가 살아온 길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말을 해주면 참 좋겠으나 그런 부분이 아닌 이걸 글로 나타내야 됩니다. 커먼 앱에 있는 저 5 honors, 10 activities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활동들이 사실 result oriented 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꼭 그게 상이 되고 굉장한 성과라기보다는 어쨌든 내가 쓸 수 있는 거, 내가 뭘 해서 뭘 했습니다라고 쓸 수 있게끔 활동들이 진행이 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커먼앱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AC 말고 에세이가 있겠죠.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임팩트가 있고 디스팅션, 되게 다른 게 있어야 돼요. 좋은 학교, 탑티어 학교 학생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지금 GPA, SAT는 다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걸로 기분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고서 어떤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와 어떤 에세이에 들어가는 건데 에세이의 좋고 나쁨은 없어요. 에세이는 얼마나 임팩트가 있고 얼마나 다르냐의 싸움이지 좋고 나쁨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냐 안 강하냐의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려고만 에세이가 써지면 그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저 임팩트와 디스팅션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에세이를 쓰는 데 있어서 EC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첫 번째로 이제 학교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거는 정답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의 성향이 다르고 인성이 다르고 인격이 다르고 학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크게 이제 좀 나눠보자면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뭐 몇 개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시를 하는 건 아니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가 있는 건 아니고 클럽 액티비티가 있는 건 아닌데 나는 몇 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뭐 일단 굉장히 많이 하는 학생도 있어요. 일단 모르니까 관심 있는 건 다 해보자. 이런 학생들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많은 활동들이 있다고 했을 때 너무 많을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학교 활동에서는 A, B, C 하고 이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외부에서는 D, E, F 하고 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뭐 G도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넣는 거는 굉장히 그 나중에 이제 원서를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커먼 앱은 매 EC 활동에 대해서 10개의 활동밖에 넣을 수 없거든요.
모든 활동들이 이제 뭐 이렇게 클럽 활동이라든가 학교 활동 뭐 그런 액티비티로 채워지는 학생들도 있긴 있지만 뭐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애들마다 뭐 10개를 다 뭐 이렇게 뭐 활동만 채우는 학생들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면 어차피 그걸 다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줄 스펙들이 여러 개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활동은 당연히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학교 활동을 4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저렇게 뭐 내가 MUN도 하고 있고, 뭐 스팀 클럽도 하고 있고, 뭐 남들 도와주는 뭐 클럽도 하고 있고, 뭐 봉사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학생이 이 2개의 클럽을 뭐 그런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학생들이 똑같이 클럽을 한다고 해서 이게 커먼앱에 들어가는 거라던가 내 에세이 스토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학생들은 내가 한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또 별로 이렇게 발만 담그고 있는 활동일 수도 있어요. 내가 MU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 나머지 활동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고 어떤 학생들은 저는 MUA랑 봉사활동 2개를 다 열심히 하고 나머지 2개는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좋냐라고 나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거는 저 왼편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내가 학교 활동 4개를 하고 있는데 그 4개의 난이도가 다 똑같은 거예요. 즉 4개 다 열심히 안 하고 있는 활동이 쭉 그냥 있다고 한다면 이 커먼앱 써보면 아시겠지만 뭐가 중요한지를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칸을 채우는 것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한 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든 내가 그 커먼앱에 쓰면 보이게끔 쓸 수 있어요. 뭐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정말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열정을 다했다고 한다면 그 스토리는 굉장히 풀풀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다 들어간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별로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모든 활동을 다 열심히 할 수는 없어요. 많아야 1개, 뭐 2개? 요 정도밖에 열심히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우리는 아시안들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한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제약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다른 활동을 안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도 다른 단가 못해 뭐 현실적으로 다 열심히 하면 좋겠으나 시간을 쓰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몇 개, 1개, 2개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게 좋긴 좋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그럼 또 이제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활동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봉사활동하고, 뭐, MUN 하고, 뭐, 창의력, 무슨, 하고, 발명 대회 나가는 그런 클럽을 해요. 근데, 컨설팅 회사를 이렇게 쓰시던,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기회가 생기던, 내가 뭔가 리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기관에서 인턴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이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랑 너무 뜬금없는 활동들이 학교 외 외부 활동이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그 2개가 링키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굉장히 나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이렇게 글 쓰는 거 좋아하고 아주 리더십 타입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꼼꼼히 뭔가를 하는 그런 성격이고 그렇게 이제 내가 알려져 있는데 외부에서는 무슨 굉장한 리더십이 필요한 그런 인턴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디스크레펜시는 가장 좋지 않은 이 이씨 활동이 예예요. 결국은 써줄 때 여러 가지 좋은 이씨가 있고 학교 활동이 있고 한다고 하면 칸은 채울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오는 디스크레펜시는 나중에 에세이를 쓰는 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누구냐라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학교에 있는 나랑 외부에 있는 나가 달라버리면 어차피 외부에 있는 나는 나중에 추천서에는 그 내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외부에 있는 활동이 내가 보기에는 학교 활동보다 더 강했어. 그래서 에세이를 외부 활동 걸 쓸 거예요. 근데 학교 추천서는 내가 학교 활동의 베이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2개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써준 내용이 이 내용인데 내 에세이는 다른 내용이고
내 10 activities와 5 honors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이 세 개가 다르면 결국 공부를 잘해도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예요. 특히 자제분이 보딩스쿨 다니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더욱더 신경 써주셔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는 이러는데 밖에서는 아무리 그런 걸 해봐야 어차피 보딩스쿨 같은 경우는 학생들 추천서가 굉장히 어떤 학생이 어떤 사람인 거를 자세히 써주려고 할 텐데 그 내용이 내가 어떤 학생이라는 그 정확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크게 아무래도 에세이 같은 데라든가 활동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그 10 액티비티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이제 외부에서 내가 준비한 활동이랑 너무 내용이 안 맞아버리면 학교 입장에서는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탑티어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탑티어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GPA, SAT 싸움은 아니에요. 너가 누군지를 명확히 보여서 우리 학교가 MIT가 500명 뽑는다면 MIT는 500명을 전부 다 다른 애를 뽑을 거예요. 하버드가 500명 뽑는다면 500명 다 다른 애 뽑고 코넬도 500명을 다 다른 애 뽑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입시, 뭐 한국 대학 입시처럼 1등부터 500등까지 끊고 501등부터 웨이팅 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단 대학교 에세이는 뭘 물어보냐는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원서를 준비하고 있는 뭐 12학년 올라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학교죠. NYU는 에세이가 정말 이거 하나입니다. 자, we would like to better understand how your experience would help us to shape and grow our diverse community. Please respond in 25 to 50 words or less. 그러니까 너가 우리의 커뮤니티에서 뭘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뭐 다이버스한 학교이고 뭐 이것저것 공부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학교에서 너는 뭐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너의 경험의 베이스로 해서. 유펜을 들어볼게. 유펜도 질문이 이거예요. How will you explore the community at Penn? 자, 펜 커뮤니티에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Amherst College 볼게. Amherst College도 보시면 If you would like to share more about your identity, background, family, culture, or community, please tell us more here. 그러니까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뭐 어떤 생각을 할 거고 대학 가면 어떻게 할 거고 학교에서 일해보니까 저랬다 뭐 내가 외부 나가서 이런 기분이 어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여러 가지 활동을 쓰기는 어려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50자, 250자, 200자, 175자 물론 그 커먼 앱에 굉장히 길게 쓰는 에세이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 이제 그 서플리먼트 에세이라고 그러죠. 그 학교마다 요구하는 에세이들은 굉장히 긴 내용을 쓰는 건 아니에요. 즉 너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 활동을 4개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중에 1개밖에 써지기가 허자질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 아까 제가 아까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활동이 열심히 하는 활동 하나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거가 결국은 그 앰플리파이 돼서 이런 에세이들의 내용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대학들은 물어보고 있으니 나는 내가 내 커뮤니티에서 뭘 했냐, 나는 어떤 영향을 끼쳤냐, 보딩스쿨에 갔는데 내가 학교 내에서 나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냐, 외국인 학교, 뭐 특목고, 국제학교 학생들은 내가 내 커뮤니티가 꼭 학교일 필요는 없긴 없습니다. 사실 이 학생들은요. 내가 내 지역사회에서 내가 있는 이 그룹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은 활동들에서 쫙 들어갈 수는 없겠죠. 네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나는 활동 중에서 MUN을 제일 열심히 해. MUN을 제일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열심히 하면 뭐 상이 나오겠죠. 뭐 서문을 나간다든가 스카이를 나간다든가 뭐 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서 사실은 이 중에서는 상을 좀 받아오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괜찮지만 열심히 해서 하나 정도는 받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MUN 해보니까 이런저런 지금 사회에서 돌아가는 글들만 읽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관심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 인권이 될 수도 있고, 이컨이 될 수도 있고, 글로벌 커머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연구 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이런 걸 관심이 생겨서 뭐 사업을 해볼 수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페이턴트를 등록해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대회들이라던가 글쓰기 대회라던가 뭐 신문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MUN 활동이 메인으로 돼서 내가 MUN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야? 내가 이렇게 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확 남들 앞에서 상대방을 약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주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찍어 누르는 쾌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준비한 내용을 굉장히 남한테 얘기하는 게 재밌는 친구들도 있고, 뭐 내 그 MUN 열심히 했다는 내 캐릭터리스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캐릭터리스틱을 쓸 거예요, 에세이에. 그리고 내가 상 받고 리서치하고 대회 나가고 특허 내고 여러 가지 활동들은 내가 지금 에세이에 썼던 그 내용들의 뭐랄까 백데이터가 되는 거죠. 메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MUN에서 서문 그 MUN 상 받은 게 내 MUN의 메인 활동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리서치를 한 게 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내가 뭐 발명대회를 나가고 뭐 창업대회를 나가고 글쓰기 대회를 나간 게 내 MUN 활동의 메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치만 내가 하는 활동들 딱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오피셜하게 그거에 대한 그 백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에세이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했던 이 활동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디스팅티브한지를 보여주는 거. 이게 좋은 EC를 바탕으로 좋은 에세이를 쓰는 트랙이 되겠죠. 또 부모님들 궁금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올림피아드 준비할까예요. 그래서 뭐 AMC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유사코 그 컴퓨터 사이언스 올림피아드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IBO를 최근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IBO도 있고, 뭐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는 그래도 조금 하는 편이죠. 그리고 조금 뭐 느낌은 다르긴 한데 어리세이 오브 마인드 같은 뭐 창의력 올림피아드도 있겠죠. 올림피아드를 준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되게 또 이제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그 올타임 정말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퀘스천들이죠. 그러니까 올림피아드는 원서에 쓸 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AMC에서 몇 점을 몇 문제 받고, 어드밴스드에서 에이미 가서 몇 점을 받고, 우사모 퀄리파이어가 됐다. 내가 우사코에서 브론즈 따고, 실버 따고, 골드 따고, 플래티넘을 땄다. 내가 케미스트리 올림피아드를 해서 뭐 보딩 같은 경우는 미전을 통과해서 뭐 그 다음 레벨을 갔다. 뭐 아이교에서 몇 점을 받아서 뭐 내가 어디까지 어드밴스 했다. 이 내용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내가 MIT 수학과예요. 내가 MIT 수학과인데 내가 애들을 뽑으려고 그래. 내가 AMC 점수가 높은 애를 뽑는다고 했을 때 그것만 보고 뽑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칼텍의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렇게 사람을 뽑는 사람이야. 학생을 뽑는 사람이야. 우사코를 플라티넘 레벨까지 땄어요. 그럼 내가 얘 플라티넘 너무 잘하네, 뽑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아이들이 뽑히진 않을 거예요. 올림피아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우사모 퀄리파이어야. 그렇다 한들 어차피 MIT 수학과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부는 어려울 거예요. 내가 우사코 실버를 따고 골드 레벨을 따고 플래티넘을 땄어. 그래서 칼텍의 컴퓨터 사이언스 1학년 1학기 때 그럼 그걸 공부 하나도 안 해도 A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쉽나? 그렇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고등학교 수준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한다는 걸 볼 수 있지만 이게 절대적인 지표가 돼가지고 너 점수 좋다, 뽑을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AMC 같은 경우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MIT는 AMC 점수를 요구하더라고요. 카네기 멜론은 점수를 요구하니까 꼭 필요한가 봐요. 요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을 넣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에서 칸 뭐 하세요라고 이렇게 칸을 넣으면 그거는 웬만하면 채우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크리티컬 팩터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우사모 퀄리파이어 봤자 어차피 MIT에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교 수학과 애들을 뭐 한 2, 3학년이면 어차피 그 정도 하는데, 칼텍의 컴퓨터 사이언스 애들은 네가 뭐 우사코 뭐 브론즈 레벨이고 뭐 실버고 플라티넘이고 골드든 간에 어차피 우리 학교 졸업하면 그 정도는 다 한다. 이런 베이스인 거예요. 케미스트리 올림피아 나가서 네가 리전을 통과해서 뭐 어차피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프린스턴에 있는 케미스트리 전공한 애들은 그 정도는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공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올림피아드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올림피아드를 왜 했냐는 스토리가 나오는 게 좋아요. 즉
뭐 올림피아 중에서는 이제 AMC 제일 많이 하시긴 하시니까요. AMC를 해가지고 뭐랄까, 내가 학교에서는 예를 들면 AP 학교면 어차피 칼큘러스 BC밖에 없어. 뭐 보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봐야 리니어 알제브라, 뭐 멀티 베리어블 칼큘러스 정도밖에 없어요. 뭐 어떤 학교들에 따라서는 뭐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학이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때 내가 AMC를 왜 하냐라는 에세이가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세이가 있냐는 거는 스토리가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즉, 내가 뭐 좋은 썸머에 가는 이렇게 뭐 베스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BU에서 하는 프라미스도 있고 스탠퍼드에서 하는 수맥 같은 캠프? 내가 이런데 뽑히기 위해서 AMC를 했다. 요렇게 이게 스토리가 좋아하면 좋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뜬금없이 수맥은 왜 넣냐는 거예요. 프라미스는 여름에 캠프를 왜 넣냐는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어쨌든 저런 데는 이제 시험을 보거든요. 그 캠프 원서에서. 그런 것들을 뭐 문제를 뭐 내가 이렇게 뭐 스탠퍼드 수맥이라는 거는 수맥 준비 이런 건 없으니까 AMC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런 걸 하고 싶더라. AMC 공부하면서 이산수학이 제일 재밌으니 사실 프라미스 가서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수맥 가서 해보고 싶다.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것들이 좋아요. 그리고 요건 보딩스쿨 애들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국내 학교들도 좀 이제 있는 경우가 있죠. 뭐 일반 고등학교 칼큘러스 레벨보다 높은 컬리지 레벨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리니어 알제라든가 뭐 멀티 베리어블 칼큘러스라든가 뭐 벡터 칼큘러스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언어로 들어가는 뭐 좀 어려운 수학 이런 것들을 만약에 내가 듣는다고 한다면 이런 수업을 듣는 애들은 사실 AMC가 있는 게 make sense 하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뭐 스토리가 나중에 뭐 특히 보딩 같은 경우나 뭐 이렇게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렇게 뭐 프라이빗 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제 나가는 수학의 그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뭐 이렇게 그런 거에서 이제 A를 받아준다고 하면 내가 이런 데서 A를 받아서 굉장히 수학을 좋아합니다라는 걸 보여줄 때 AMC가 있는 게 뭐 아무래도 나쁘진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뭐 보딩스쿨 다니시거나 뭐 그런 부모님도 아시겠지만 AMC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 이게 다 되는 애들은 많이 없긴 없지만 사실 높은 수학을 듣는 애들이 뭐 AMC 점수가 있으면 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학교 매스팀에서 내가 리더 포지션을 갖고 있어.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대회를 나가고서 뭐 거기서 수상한 경험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은 뭐 겸사겸사 AMC까지 이제 해서 뭐 이렇게 요거를 내가 이렇게 스토리로 들어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수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생긴 거야. 내가 프라임 넘버에 관심이 생겼어. 뭐 내가 벡터 칼큘러스에서 뭐 3D에 관심이 생겼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내용들이 내가 수학을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관심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에서 뭐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 같은 데서 뭐 발표를 해보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시작이 AMC인 건 나쁘지 않죠. 너가 왜 프라미스의 캠프를 갔니? 너가 도대체 니네 학교에 리니어 알제브라는 왜 들어? 너는 매스팀은 왜 들어갔어? 너는 American Mathematical Society에서 발표는 왜 했냐 했을 때 그거의 베이스가 되는 게 AMC가 좋긴 좋죠. 즉 반대로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저 AMC 몇 점 받았고요. 뭐 그 다음에 에이미 통과해가지고 몇 점 받았는데 우사모까지는 못 갔고요. 그게 끝. 그러면 사실 이 AMC 활동은 어디에도 써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써먹을 수 있긴 있겠지만 있는 것들은 내가 생각하는 탑 티어에서는 그게 굉장히 강한 내 캐릭터리스틱으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올림피아드도 내가 이걸 왜 하고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되고 이런 스토리가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제 개인 견해는 올림피아드만 딸랑 있는 건 전혀 아무 스펙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부분 있죠. 리서치도 이제 되게 이렇게 많이 관심들 가지실 거예요. 특히 예를 들면 뭐 컬럼비아 같은 학교는 너의 리서치를 내보시오. 이렇게 아예 칸으로 있으니 컬럼비아를 지원한 학생들은 당연히 리서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리서치라는 건요. 누구라도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요. 꼭 리서치 페이퍼를 써야지만 뭐가 있고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뭐 특허를 따야 되고 뭐 사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리서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학교에서 쓰는 페이퍼도 리서치가 될 수 있어요. 내가 AP US History에서 쓰는 페이퍼, 내가 Chemistry에서 쓰는 페이퍼 이런 것들도 리서치 페이퍼가 될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높은 학교까지 간다고 한다면 내가 굉장히 이렇게 아카데미컬리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는 차원에서 리서치는 좀 쓰일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리서치는 대회는 되게 많아요. 좀 뭐 글로벌리 뭐 이렇게 대회들은 뭐 매달 있을 거고, 뭐 어떤 대회를 뭐 준비하냐 뭐 이런 거는 준비하는 대로 나가는 게 사실은 리서치는 좋긴 좋습니다. 근데 이 리서치라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좋냐면, 내가 예를 들면 또 아까 얘기한 뭐 AMC라던가 뭐 올림피아드라던가 학교 활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 리서치를 왜 했냐는 거예요. 어쨌든 어떤 류의 대회,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아시는 대회 중에 가장 좋은 대회라고 한다면, 뭐 좋은 대회 나쁜 대회라는 건 없지만 ISF라는 대회 있지 않습니까? International Science and Engineering Fair. 뭐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인텔 대회라고 알고 계시죠? 그 대회를 나가서 상 받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고 아이들도 원하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느낌인 거죠. 그 대회에서 내가 대상을 받았어. 뭐 ISF를 내가 그 미전을 통과해가지고 ISF에 간 거야. 내가 뭐 백신을 통해서 뭐 이 백신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셀바이오를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ISF 대상을 탔는데, 사실 나는 이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 그냥 사실은 나는 원서는 못 쓰고 싶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사실 커믹북 읽고 뭐 이렇게 조금 더 휴머니티스에 가까운 걸 나는 하는 학생인 거야. 사실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고 싶은데 뭐 그냥 뭐 대회 나가고 싶어서 상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됐을 경우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내가 대회만 나가려고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또 똑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여주는 거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주제의 연구를 하지 않으면 그게 상 받을지언정 그게 굉장한 내 스토리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글쓰기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글쓰기 대회에 나가서 글쓰기 대회 상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전학 대회 같은 것들이 있겠죠. 거기서 글쓰기 대회 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난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글만 잘 쓰는 거야. 그냥 아니면 뭐 누구 선생님 붙여가지고 전력 대회를 준비했어요. 상을 탔어. 근데 사실은 그거 끝나고 사실 글 쓰는 건 별로 없는 거야. 뭐 활동도 없고 뭐 내가 왜 글 써야 되는지도 없고 그냥 시켜서 했다고 했을 때, 이게 전력대에서 뭐 파이널리스트가 되고 그 다음 라운드에 간다 한들 전력에서 상 받은 내용이 에세이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전력 상 받은 거를 전력 상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상 받았고 어떻게 상 받았고 내가 이걸 왜 썼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이 없다면 사실은 상 받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보통은 탑 학교를 노리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냥 목적이 없는 뭐 대회 수상은 그게 꼭 입시에 굉장히 유리하냐고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특히 저는 리서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해야 되냐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내 캐릭터스틱에 맞는 리서치라는 겁니다. 내가 대회 나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뭐 내가 AMC 좋아해. 나 그냥 뭔가 문제 푸는 거 좋아해. 혼자 끄적끄적 공부하는 거 좋아해. 우사코 좋아해. 뭐 썸머 리서치도 막 가고 싶어. 라이팅 컴페티션은 하는 거마다 다 나가고 싶어. 이런 학생들이 있다고 한다면 나의 이런 캐릭터리스틱에 맞는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대회를 수상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이, 나는 이렇게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니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 몇 개 뽑아가지고 그거를 리서치하는 겁니다. 나는 뭐 지금까지 뭐 활동은 별로 없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인싸야. 열심히 해. 아니면 나는 우리 집안은 뭐 누가 선교사가 있어. 누가 뭐 수녀님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정말 강아지를 좋아해. 그래서 버넌티어가 굉장히 센 학생이야. 내가 커뮤니티 서비스 굉장히 센 거야. 뭐 이런 학생도 있고, 아니면 나는 학교에서 어떤 일정한 과목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와. 뭐 이런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제의 리서치를 해서 리서치가 끝나면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 나는 뭐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거야. 나는 뭐 어디 가서 무슨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파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학생들은 나는 벌시리 팀인데 뭐 보딩이라던가 뭐 데이스쿨 다니는 애들은 내가 뭐 테니스 벌시리 팀인데 테니스는 깨쳐. 오하이밸리에서 내가 뭐 랭커야. 뭐 이런 학생, 내가 뭐 레슬링을 하는데 뭐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는 내가 랭킹에 들고 있어. 내가 수영을 하는데 수영은 어느 정도 지금 숫자는 나와서 디비전 1은 아니지만 디비전 3까지는 리크루팅 가능. 이런 학생들은 내 캐릭터리스틱에 맞는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활동들이 산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리서치에 상 받고 AMC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액티비티에 그냥 백데이터만 될 뿐이에요. 이거는 상을 꼭 받아야겠다 안 받아야겠다기보다는 내가 대학교 를 때 훅 포인트가 있으면 그 훅 포인트를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방향을 가는 게 좋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리서치 자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그게 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조금 일찍부터 한 학생들이지 갑자기 무슨 좋은 리서치가 아무것도 없다 실력이 되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다 한들 그 학생은 사실 평소에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활동을 사는 거예요. 내가 운동선수인데 이 리서치, 뭐 예를 들면 내가 뭐에 관심이 있었어. 내가 사업을 하는 학생인데 어떤 거에 관심이 있었어. 내가 학교 클럽에서는 프레젠트를 리더인데 우리 학교 클럽에서는 뭔가 하려고 하면 애들이 너무 안 해서 조금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버lun티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백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게 좋고 대회는 제가 보기엔 수해 동안 이제 그 탑 학교 애들 보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대회는 어떤 식으로 이제 어프로치가 되는 게 좋냐면 내가 연구를 굳이 학교에서 하지도 않는 건데 학교에서 누가 리서치하고 뭐 대회 나가라고 시키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는 거. 대회는 왜 국제대회를 나가? 찾아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 대회를 여러 개 상 받았다는 건 나는 부지런하는 거. 이런 식으로 리서치든 뭐 대외 활동이든 수상 경력이 어필되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할 거 많아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까지 안 했는데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부모님들이 미국 학교 나오신 분들도 점점 많아진 것도 있고 뭐 여기저기서 들은 것도 있고 우리 이모는 그렇게 안 했는데 브라운 가는데 뭐 우리 삼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치대 가고 의대 가고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황은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펜이 있어요. 시카고 대학교가 있어요. 둘 다 이제 뭐 가장 탑 티어의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는 학교들이죠. 이 학교들이 작년에 이제 레귤러 기준으로 하면 뭐 합격률은 한 4%에서 6%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펜 넣는 학생 중에서 20명 중에 1명, 뭐 시카고 18명, 뭐 17명, 이 중에서 1명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데 이 학생들이 뭐 굉장한 애들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학원에 떨어진 애가 뭐 펜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근데 뭐 밑에 학교 학생들이 이제 펜을 넣는 경우도 있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펜이나 시카고나 뭐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학교들은 너무 형편없는 애들은 넣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애들 중에서 20명 중에 1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제가 이제 대학 갈 때쯤인데, 물론 제가 대학 간 다음에 조금 더 뒤긴 한데 2000년도에는요 펜은 합격률이 22%였습니다. 즉 뭐 5명 중에 1명, 4명 중에 1명이 붙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40%였대요. 그러니까 뭐 결국 뭐 이건 40%는 그 얼리 디시전 레이시인 것 같은데 결국 기본적으로 합격률이 좀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학교는 정원은 똑같아요. 지원 조금 늘 수는 있지만 지원자가 지금 계속 이만큼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자가 늘었으니 사실 컴페티션 레벨이 세진 것도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애들한테 항상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중국은 공산당이었다고. 우리는 중국 애들한테 경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는 외국인 중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어느 학교 가나 한국 사람이 제일 유학생으로 많은 숫자를 가진 데는 없거든요. 어느 학교나 1등 저기 중국, 2등 인도거든요. 그리고 3등은 우리인데 1, 2등과는 굉장히 그 숫자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3등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 세졌고 좋은 학교 가는 건 점점 어려워지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꼭 뭐 컨설팅을 빨리 하면 좋은 학교에 가고 늦게 하면 좋은 학교에 가지 못하냐, 컨설팅을 꼭 해야만 좋은 학교를 가냐, 컨설팅을 뭐 안 하면 좋은 학교에 못 가냐,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학교들의 경쟁률은 지금 어마무지하게 높은 상태인 거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도 가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렇게 뭐랄까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좀 내가 내 자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뭐 조금은 고민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지내야 내가 굉장히 강한 캔디이 된다는 거는 뭐 명확한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이것으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 드렸고요. 저희는 학동사거리쯤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예약도 도와드리니까 뭐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